근데 진짜 여러분 나이 때는 그냥 이렇게 나는 여러분 나이 때 이렇게 쇠도 그냥 맛있게 씹어먹고 그랬어. 길 가다가 이렇게 가드레일 보이면 이렇게 뜯어가지고 간식 마냥 냠냠 씹어먹었어. 얼마나 맛있어. 사실 길거리에 있는 쇠는 씹어먹은 적이 없는데 그 교정기에 달려있는 쇠는 좀 많이 씹어먹은 적이 많아요. 진짜. 씹어 먹을 수가 있어요. 어? 씹어 먹을 수가 이렇게 똑 떨어져서 철사 떨어져서 그거 한 몇 번 삼킨 적 있어. 자, 아무튼 자 우리 이제 지수 로그 한번 쓱 붙었으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한번 해봅시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요새 수능 고난도 4점짜리 문항의 지수함수 로그함수 얘기는 무조건 2문제 이상 나옵니다. 2문제 이상. 그리고 대부분 한 문제가 킬러로 나와요. 진짜. 이걸 맞춰야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79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79페이지. 79페이지. 자, 지수함수입니다. 일단 지수함수부터 하고 그 다음에 로그함수 해볼게요. 자,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 형태로 생긴 친구들을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수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그냥 어차피 여러분 새로운 함수를 배웠어. 뭐만 그릴 줄 알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돼.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거의 한 80~90%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죠?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여기 그래프를 못 그려서 생깁니다. 그죠? 그럼 일단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당연히 여러분 a가 만약에 -2 같은 음수가 됐어요. 자, 얘 x제곱을 찾아라. 쉬워 어려워? 저게 정수 지수일 때, 자연수 지수일 때까지는 할만합니다. 그죠? 이 -2에 -1제곱 얼마인데? -2분의 1이 되죠. 여기까지는 할만해요. 근데 -2에 2분의 1제곱이 얼마야?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 그지? 그게 무슨 수가 나올까? 허수가 나옵니다. 다루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잠시만요. 앉읍시다. 빨리. 자, 다루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수함수들에 대해서는 밑이 음수인 상황은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고등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밑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밑은 뭐가 아니어야 될까? 그치? 1이면 뭐해? 재미가 없잖아. 1의 거듭제곱은 어차피 싹 다 얼마니까? 1이니까 재미가 없잖아. 그리고 1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1이 아닌 밑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얘 이제 양수죠? 양수를 거듭제곱을 합니다. 당연히 무슨 수가 나오겠어요? 양수가 나오겠죠. 얘는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뭐에 제한이 생겨? 시역에 제한이 생겨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다 보니까 무슨 선이 생겨버릴까? 점근선이 생깁니다. 오케이? 자, ax제곱이 무조건 양수이다 보니까 얘는 요 x축에 닿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x축에 혹시라도 닿게 그리면 잘못 그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a가 1보다 크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얘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되겠니? 커지겠니? 작아지겠니? 커지겠죠. 쭉쭉쭉쭉. 증가하게 이렇게 되는 거. 자, 근데 x가 음수 쪽에서 쭉쭉쭉 감소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자, 예를 들면 2에 -1제곱은 얼마죠? 2분의 1이죠. 2에 -2제곱은 얼마죠? 4분의 1. 2에 -3제곱은 8분의 1.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감소하게 그려져요. 자, 이게 a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별다른 거 없이 그냥 쭉 증가하게 생겼어. 오케이? 다만 얘 뭐 밑으로 못 내려가? x축 밑으로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아요. 오케이? 저게 지수함수 그래프 끝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심화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은 아직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막 뭐 이상한 걸 내가 알려줄 수 있지만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니? 얘네는 한 칸 증가하면 등비 수열이 된다 뭐 이런.
겠죠? 그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요게 A가 1보다 클 때의 이야기야. 오케이? 그럼 A가 뭐보다? 1보다 작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죠? 그럼 뭐 적당히 뭘 생각해볼까? A가 2분의 1인 경우 한번 생각해볼까? 자, A가 2분의 1이면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4제곱 이런 거 생각해보시면 자, 값이 점점점 y 값이 증가하겠니? 감소하겠니?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해되니? 자, 근데 x 값이 만약에 요번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2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 얘 얼마지? 4 얘는 8 점점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증가하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A가 1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 무슨 말인지 납득되었습니까? 요게 기본 꼴이고 어차피 저 친구만 다를 줄 알면 저 친구만 똑바로 그릴 줄 알면 나머지는 다 뭐야? 대부분 평행이동이에요. 평행이동. 배우셨겠지.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기본 꼴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인지하고 이제 다른 친구들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뭐 그려볼까? y는 숫자 아무거나 두 개만 아무거나 상관없어. 하나 더. 5 오케이. 자,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얘 그래프. 자, 그럼 기본적인 생각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원래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죠? 그냥 이렇게 쭉 증가하게 생겼죠. 그죠? 납 되십니까? 근데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누가 봐도 평행이동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했어. 그지?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5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렇게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서 세로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얘가 뭐가 되겠어? 이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었습니까? 근데 이 그래프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원래 무슨 선이 있다 그랬지? 점근선이 있다 그랬지? 그지? 그럼 당연히 평행이동을 했으면 무슨 선도? 점근선도 똑같이 같이 따라 올라가야 돼? 안 따라 올라가야 돼? 따라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점근선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가 된다 이겁니다. 원래 0이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비율관계가 좀 박살난 건 이해를 해주세요. 나는 수학 선생이지 미술 선생이 아니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납득은 됐니? 됐니? 그러니까 기본 꼴에서 다 뭐 한 거야? 평행이동한 거예요. 어차피 교육과정 안에서 대부분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매번 저렇게 그래프를 2번 그리기가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죠? 너무 귀찮지 않니?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그릴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자. 자,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는 항상 뭐부터 파악하고 들어가면 좋을까? 점근선부터 파악하고 들어가면 좋아요. 자, 그러면 저 점근선이 애초에 왜 생기는 거였지? 점근선은 애초에 왜 생기는 거였죠? 그치. 얘가 무슨 수가 될 수 없으니 음수가 될 수 없으니 생기는 거였죠. 그죠? 그럼 얘 뭐 밑으로 못 내려가겠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y값이 5 밑으로 못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5가 자동으로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5 그냥 표시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프가 밑이 1보다 커 작어? 그죠? 그럼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증가하게 아니면 이렇게 감소하게? 증가하게 이렇게 대충 그리면 끝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선생님 막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그려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어차피 직선이 아닌 곡선을 시험장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비율관계 맞춰서 이쁘게 그릴 수 있습니까? 못 그려요. 어떻게 그릴 건데? 그치? 2x제곱 1일 때 2 지나고 2일 때 4 지나고 3일 때 8 지나겠지? 그치? 그거 여러분 비율관계 이쁘게 맞춰서 다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정상이야. 맞지? 당장 제일 그리기 쉬운 몇 차 함수만 해도 2차 함수만 해도 여러분 뭐만 제대로 똑바로 찍고 그리죠? 꼭지점이랑 축만 똑바로 찍고 그리잖아. 맞지?
너네 막 이 A가 얼마냐에 따라서 막 뭐 이게 더 넓어지고 더 좁아지고 뭐 이런 것까지 따지면서 그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걔도 그렇게 그리는데 지수함수는 더 어떻게 했어? 더 복잡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뭐만 파악해서 그리면 돼? 중요한 요소들 점근선이랑 증가함수만 똑바로 파악하시고 그리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물어보면 필요한 요소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아서 그리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굳이 조금 더 중요한 요소 몇 가지 찾아봐 라고 하면 뭐가 중요할까? 절편 같은 것 좀 똑바로 표시해 주시면 좋겠죠. 그죠? 절편. 얘 y절편 얼마야? 여기다 얼마 대입하면? 0 대입하면 8분의 1 더하기 5니까 여기가 얼마겠구나? 8분의 41 되겠구나. 뭐 요 정도만 그냥 필요하다면 나중에 사후적으로 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 외에는 어차피 여러분이 똑바로 그릴 수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저거 똑바로 못 그려. 비교관계 제대로 맞춰서. 오케이? 그리고 어차피 고등 전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래프 가지고 파악하라 그러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네? 대칭? 대칭 물론 중요하지. 그치. 근데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증가랑 감소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2차 함수도 뭘 기준으로 그려? 지금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리지. 근데 꼭지점이 왜 중요한 거야? 당연히 대칭성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꼭지점 왼쪽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꼭지점 이후부터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미적분을 배우시게 되면 막 미적분 배우고 조금 한 번이라도 맛보기라도 하고 온 사람 있니? 없나? 미적분 맛봤어? 미적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뭐야? 극대극소지. 이 극대극소는 뭐가 바뀌는 지점이라고 배워? 증가랑 감소가 바뀌는 지점이라고 배우지. 수능 때 이거밖에 안 물어봐. 이 이상 디테일한 요소는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보더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케이? 우리 뭐만 똑바로? 증가 감소만 똑바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정도만 해줘도 그래프 그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납득이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해봅시다. 바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슉슉슉 넘어가서 여기 왜 M표? 자, 89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89페이지. 89페이지. 자, 1-1번. 자, 다음 중 함수 fx는 a분의 1의 x제곱 그리고 괄호 열고 a가 몇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이 친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 자, 그럼 얘 그래프부터 한번 가볍게 그려봅시다. 자, 얘 점근선 얼마예요? 당연히 그냥 x축이죠. 그죠? 자, 그리고 뭐만 파악하면 된다 그랬어 내가? 증가감소만 파악하면 된다 그랬죠. 자, 얘는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증가감소 보려면 뭐만 보면 될까? 밑이 1보다 큰지 혹은 작은지만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 친구는 밑이 1보다 커요? 작아요? 누가 봐도 작죠? 그죠? 그럼 증가하게? 감소하게? 감소하게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가지고 한번 보기에 있는 걸 한번 살펴보자. 자, 1번 얘는 1대1 함수이다. 자,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따지려면 뭐 따지면 돼? 공수 2에서 배우죠. 이렇게 x축에 평행한 놈 그어서 단 한 번이라도 몇 개 점에서 만나면? 2개 점에서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얘는 1대1 함수 돼요? 안 돼요? 되겠네요. 네. 1번 맞다. 자, 2번 이 그래프는 0,1을 지난다. 자, 그냥 여기다 0 집어넣어서 확인해보면 되겠지. a분의 1의 0제곱은 a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얼마예요? 1이죠. 네. 2번도 맞네요. 3번 정의역과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자, 얘 치역, 즉 실제로 선택받은 y값들의 범위를 생각을 해봅시다. 실수 전체입니까? 실수 전체에서 다 선택을 받았습니까? 어디만 선택받았어? 0보다 큰 쪽만 선택받았으니까 네, 3번 틀렸네요. 치역은 뭐라고 쓰셔야 돼요? 이렇게 0보다
큰 친구들이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맞겠네요. 0에 등호 넣으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되죠. 그죠? 원래 시험장에서 여기까지 했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그럼 4, 5번 한번 봅시다. 오케이? 자, 4번 그래프의 점근선은 y는 0이다. 자, 요 x축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y는 0이라 그러죠. 네, 맞네요. 5번 x2가 x1보다 클 때 fx1은 fx2보다 크다. 자, 이거 무슨 뜻이니? 그치. 증가 감소에 대한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죠. 그죠? 자, 이 함수가 뭐 하고 있다고 물어본 거야? 얘네들이 감소하고 있니? 하고 물어본 거야. 무슨 말이 납득되십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네. 5번 맞네요. 이해되셨죠? 요거 5번 표현 아시죠?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1-2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1-3번 한번 해볼까? 자, A가 1보다 작고 1이 아닌 두 양수 A, B에 대해서 fx는 A의 x제곱 gx는 B의 x제곱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양수 K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부터 한번 봐볼까? 기억 FK랑 GK랑 크기 비교를 했더니 뭐가 더 크대? GK가 더 크대. 자, 그러면 한번 얘네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자, 얘 어떻게 생겼겠니? 자, 점근선 뭐예요? 0이죠? 자, 증가해 감소해? 증가해 감소해? 모르죠. 왜?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문제에서 언급을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잖아. 이해되니? 그럼 어떻게 해봐야겠어? 가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케이스별로 나눠서 생각해보자. 케이스 1번 A가 1보다 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A의 X제곱이 그려지겠죠. 그죠? 자, 되었습니까? B의 X제곱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조금 더 어느 쪽에? 위쪽에 그려지지 않겠니? 이해됐니? 됐니? 자, 얘는 조금 더 왼쪽은 어디 쪽에 그려졌어요? 아래쪽에 그려지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0 오른쪽에선 3의 x제곱이 같은 x일 때 더 크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 0 왼쪽에서 음수 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자, 얘는 뭐가 돼? 3분의 1.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이 x제곱. 얘는 뭐가 돼? 2분의 1. 어느 쪽이 더 크지? 2분의 1 쪽이 더 크네요. 네. 음수 쪽에서 어느 쪽이 더 위쪽에 그려지는 거야? 밑이 더 작은 쪽이 위쪽에 그려지는 거야. 납득이 되십니까? 네. 자, 근데 기억 FK랑 GK랑 비교해서 GK 쪽이 더 커? 하고 물어봤어. 맞지? 얘가 BX죠? 지금 내가 예시를 들려고 설명한 거지. 자, 얘가 BX죠? 핑크색이. 자, 같은 X일 때 G 쪽이 더 큽니까? 무조건? 아니요. 그건 어떤 조건이 붙어 있어야 돼? K가 양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야 돼. 왜? K가 음수일 땐 지금 대소관계가 어떻게 됐어? 역전됐잖아. 무슨 말이 납득되니?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그럼 1보다 큰 쪽에서 틀렸으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해볼 필요도 없긴 한데 원래대로면 그래도 우린 공부 중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케이스 2번 A가 뭐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한번 생각해보자. A가 1보다 작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얘네가 감소하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얘가 A의 X제곱. 자, 그럼 B의 X제곱은요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B가 더 크대. 더 위에 그려져, 더 아래 그려져? 더 아래 그려집니다. 이렇게. 여기는 더 위에 이렇게 그려져요.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조심해. 이렇게 돌아. 정신 좀 차려봐. 아, 너무 쉬워서 조는 건가? 너무 더워서 껐어 그래도. 너무 쉬워서 조는 거면 내가 바로 다 스킵하고 어려운 거부터 해줄까? 킬러 문항부터 우리 풀어볼까? 올해 수능 22번 문항부터 한번 풀어볼까? 어때? 에바지, 그지? 정신 차리자, 그지?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얘도 같은 x일 때 비교해보면 왼쪽 오른쪽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오케이? 자, 어떻게 판단 내리시면 돼요? 혹시 헷갈리시면 그냥 숫자 집어넣으세요. 1보다 작으니까 얘 적당히 한 3분의 1, 얘 적당히 한 얼마로? 2분의 1 이라고 생각하고 대입해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오케이? 다음 되니? 자, 아니면 뭐 확대 축소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건 지금 다루기엔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니은 A, B가 둘 다 0부터 1 사이에 있대. 자, G-F-K랑 G-K는 저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 자,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냐면 얘도 뭘 안 줘서? K의 범위를 안 줬기 때문에. 오케이? 어? K가 양수. 그러네? 양수 K라고 돼 있었는데 이걸 못 봤다. 이런 젠장 조짓다. 기억 맞네? 양수 K면. 잠깐만, 아니 양수 K면 맞네. 양수 K면 기억나. 미안. 자, 그럼 니은 맞아요? 틀려요? K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제 음수 쪽에서 살펴보면 되는 거지, 맞지? 음수 쪽에서 FK가 커, GK가 커? 이 흰색 쪽이 더 위에 있죠, 그죠? 네, F-K가 더 크겠네요. 니은 맞네요. 자, 디귿 FK랑 G-K랑 같으면 그지? 자, FK분의 1은 G-K분의 1과 같더라 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맞네요. 맞네요. 자, FK랑 G-K랑 같대. 자, 그냥 일단 물론 그래프 그려서 푸셔도 되는데 이렇게 값을 구체적으로 주면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게 좋겠지. A의 K제곱과 뭐가 똑같다? B의 마이너스 K제곱이 서로 같더라. 맞지? 그럼 지수가 똑같으면 양변 요거 지수 뭘로 나눠버릴 수 있어? 많이 했지? K로 나눠버릴 수 있을 것 같네. 맞지? K로 나눕니다. 자, A는 뭐랑 똑같아요? B의 마이너스 1제곱과 똑같아요. 자, 얘 표현을 고치면 뭐가 돼? B분의 1이 되겠지. 자, A랑 B분의 1이랑 같은 겁니다. 맞습니까? 네, 서로 무슨 관계에 있구나? 역수 관계에 있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디귿에서 물어본 건 K분의 1과 G 마이너스 K분의 1은 어떻겠니? 하고 물어봤어. 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여기다가 K분의 1 대입하면 A의 K분의 1제곱. 자, 얘는 B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K분의 1 집어넣으면 B분의 1에 K분의 1제곱 이렇게 살짝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납득되니? 괜찮니? 자, 얘네 둘이 서로 같니? 하고 물어봤어. 근데 B분의 1이 당연히 뭐라고 했으니까? A라고 했으니까 얘 A로 바꿔주면 양변 모양이 어때요? 똑같죠? 그죠? 예, 똑같다는 거 알 수 있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것도 눈치를 채주면 좋은데 자, 디귿의 앞에 있는 친구가 무슨 뜻이야? FK는 G-K라고 했죠. 맞죠? 예. 이거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대칭. 그치, 뭐에 대한 대칭? Y축. 네, Y축에 대한 대칭이라는 뜻이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지수함수가 서로 Y축 대칭이 되려면 A의 X 자리에 뭘 집어넣었다는 뜻이야? Y축 대칭하려면 X에 뭐 바꿔야 돼? 그치, 부호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집어넣었다는 뜻이겠죠. 그럼 밑이 뭘로 변해요? 정확하게? 역수로 변하겠지. A분의 1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결과를 도출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 납득되셨습니까? 뭐 어떻게 하시든 쉽게 할 수 있겠구나.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4번은 리을만 하시면 되는데 리을만 해줄게. 리을만. 알겠지? 오늘 어디 축제 아니? 어디 학교 축제 있니? 없나? 2분의 n 플러스 n과 2분의 fm 플러스 fn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성립한대. 맞니? 자, 무슨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이거 혹시 해석할 줄 아십니까? 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가져줘야 되더라. 자, 한쪽이 만약에 y 값이야. 그럼 반대쪽도 뭘로 생각해야 돼? 무조건 y 값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한쪽이 x 값이에요. 반대쪽도 뭘로 바꿔서 생각해야 돼? x 값으로. 한쪽이 만약에 넓이를 표현한 거야. 반대쪽도 뭘로 생각하고 비교해야 돼? 넓이로. 한쪽이 기울기야. 반대쪽도 뭘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 기울기로 바꿔놓고 생각하고 판단을 내셔야 돼. 얘는 무슨 값이에요? 좌변이? Y가 그럼 우변도 무슨 값으로? y 값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건 을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더해서 2로 나눴다. 무슨 점? 내분점.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점? 중점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문제에서 젠장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알려줬나요? 안 알려줬나요? 안 알려줬습니다. 맞죠? 그럼 그냥 케이스별로 또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 a가 1보다 크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등각에 그려지겠죠? 괜찮죠? 자, n이 어디 있어? 몰라. n 어디 있어? 몰라. 그냥 아무데나 찍자. 여기 n 있다고 쳐볼까? 여기 n 있다고 쳐볼까요? 괜찮나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뭘까요? 2분의 n 플러스. 방금 얘 더해서 2로 나누면 뭐가 된다 그랬어? 그럼 얘도 무슨 점이겠어? mn의 중점이겠죠. 이 한 가운데가 2분의 n 플러스 n이겠네. 맞니? 그럼 이걸 f에 어떻게 했어? 대입했으니까 요 y 값이겠네요. 맞습니까? 얘가 좌변입니다. 괜찮죠? 자, 우변은 뭐예요? fm과 fn을 더해서 2로 나눈 거야. 맞지? 자, fm은 어디야? 여기지. fn은 어디야? 여기야. 맞지? 자, 요 사이에 뭘 찾으시면 돼요? 가운데를 찾으시면 돼요. 맞습니까? 무슨 점? 중점. 그러니까 일직선을 쫙 만들어 놓고 이렇게 찍으면 되지 않을까? 나트세님? 한 가운데일 테니까. 괜찮니? 왜 요 같은 라인에 찍히죠? 닮음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 아닌가? 내가 닮으면 다 설명해 줘야 되나? 됐나? 그럼 자, 둘 중에 크기 비교해 보자. 얘가 커, 얘가 커. 오른쪽이 더 크네, 실제로. 그죠? 일단 A가 1보다 크면 얘 성립해요, 안 해요?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럼 케이스 2번 한번 해볼까요? 케이스 2번은 당연히 뭘 해봐야겠어? A가 무슨 수일 때? 1보다 작을 때. 그죠? 자, A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그려지겠어? 비슷하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그죠? 자, 여기가 얘가 될 거고, 맞지? 그냥 일부러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그려놨어요. 실제로 저렇게 그릴진 몰라. 오케이? 자, 가운데는 요번에 여기랑 여기겠지. 그지? 얘네 일직선으로 쭉 있고 요 중점 딱 찍으면 요런 데 찍히겠네. 맞지? 이번에도 여전히 어느 쪽이 더 위에 있어? 이쪽이 더 위에 있네요. 맞습니까? 리을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A가 1보다 커도 성립하고 1보다 작아도 성립하니까. 이해됐니? 자,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저런 거 물어봤을 때 항상 저렇게
이거 그냥 값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판단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울 겁니다. 맞죠? 그럼 대부분 바꿔서 기하적인 무언가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편해. 얘 무슨 점으로 바꿔서 생각하니까? 중점으로, 그치, 내분점으로 바꿔서 생각하니까 쉬웠던 거고, 맞지?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한테 뭐도 물어보냐면, 야, 기울기끼리 비교해봐, 이런 것도 물어볼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넓이 비교해봐,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실제로 수능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창 나왔었어요. 요새는 안 나오죠. 오케이? 여러분 내신에 중간창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맨날 나와요. 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크기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혹시 이거 왜 이런지 아는 사람 있나? 없겠지? 알았어, 넘어갈게. 저기 리을은 참고로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저건 항상 만족이 되거든. 뭔지는 알려주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보세요. 참고로 이 내용은 모르셔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안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가지고 문제 풀라는 내용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 아니면 교육과정 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고민해보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항상 저게 요 부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겠네?는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거 한번 해보세요. 무슨 조건? 자, 그래서 지수함수 가지고 기본적인 문제들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한번 좀 평행이동된 친구들, 기본꼴 말고 평행이동된 친구들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91페이지. 자, 2-1번 한번 봐볼게. 자, y는 2의 x 플러스 a 플러스 b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고 직선 y는 1이 이 그래프의 점근선일 때 상수 a, b에 대하여 2의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해봐.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점근선이 얼마래? 1이래. 그죠? 그리고 절편이 얼마라고 표시를 해줬어요? 여기가 8분의 9래요. 납득이 되십니까? 자, 그럼 일단 저 점근선을 보자마자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어. 자, 점근선은 뭐가 결정해줬지? 아까 그래프 그리면서 설명을 해줬는데 Y쪽에 얘가 왜 생겼어? 얘가 무슨 수가 될 수 없어서? 음수가 될 수 없어서. 그래서 대부분 점근선이 뭐였죠? 상수예요. B가 얼마란 뜻이야? 네, B가 1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알려준 정보 뭐가 있어? 뭘 알려줬어? 절편이 8분의 9다. 저기다 얼마 집어넣었더니 x자리에다가 0 쑤셔 넣었더니 2의 a제곱 플러스 1이 될 텐데 이게 얼마더라? 8분의 9더라. 아, 얘가 얼마여야 되겠군? 8분의 1이어야 되겠군. a가 얼마면 되겠군? 마이너스 3이면 되겠군. 아, a는 그래서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가 이상 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오. 다음에 2-4번만 해봅시다. 2-4번만. fx가 마이너스 2에 3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그래프가 제 2,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해봐. 자, 얘 뭐부터 그려봐야겠어? 그래프부터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얘 그래프를 그리려니까 뭐가 걸려요? k가 걸려요. k가 뭔지 모르겠어. 그지? 그지? 자, 그래서 일단 잘 모르겠을 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뭐 나눠서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k가 0보다 클 때 조금만 힘내. 이거 풀고 내가 웃긴 얘기라도 하나 해줄 테니까. 그렇지? k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너네 웃긴 얘기 뭐 좋아하니? 카테고리 골라봐. 뭐 있어요? 어? 뭐 있어요? 되게 많아요. 뭐 군대 얘기도 있고 더러운 얘기도 있고. 뭐가 좋아? 그냥 학교 가서
빌런 만난 썰 같은 거 없어요? 대학교 빌런이요? 네. 존나 많죠. 존나 많아요. 대학교 가면 빌런 존나 많아요. 근데 대학교 빌런 썰을 풀어주려면 일단 내가 빌런 1호였거든. 그래가지고 빌런 썰은 이제 내 얘기 해주면 돼. 자 아무튼 봅시다. 얘 정근선 이렇게 그려지고 얘 증가하겠니 감소하겠니? 그래프가 증가하게 그려지겠니 감소하게 그려지겠니? 감소하게 그려지겠죠. 그죠? 맞아? 진짜? 아니요. 증가?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얘는?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원래 왜 얘네를 이렇게 그려놓고 위쪽에 그렸어요? 얘가 무슨 수니까? 양수일 테니까 위쪽에 그린 거잖아, 맞지?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마이너스가 붙었어. 자 그러면 얘가 양수야 음수야? 이제 항상 음수죠, 그죠? 그럼 이 위쪽에 그려져야 되겠어요? 밑에 그려져야 되겠어요? 밑에 그려집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럼 절대값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 자, 절대값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얘 떼. 얘 꺼져봐. 자, 너 마이너스도 떼. 자, 절대값 증가해 감소해. x가 막 커지면. 감소. 그쵸? 절대값 감소하겠죠. 그럼 이 점근선 쪽에 붙겠어요? 아니면 떨어져 나가겠어요? 점점점 붙지 않겠니? x가 커질수록 얘가 점점점 작아진다며. 맞지? 니들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맞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로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k에 가까워지겠니? 아니면 k에서 멀어지겠니? 에? 가까워지겠죠, 당연히.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저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그냥 이제 이걸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2의 3-2x를 무슨 이동했다? 무슨 이동했다? 대칭 이동했다. 어디에 대해서? 식의 전체적인 뭐가 바뀌었어? 부호가 바뀌었지. 무슨 축 대칭했구나? x축 대칭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얘가 이렇게 뒤집혀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난 별로 좋아하는 해설은 아니에요. 오케이? 왜냐면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대칭 이동이 잘 안 보여요. 평행이동 대칭이. 그죠? 그냥 증가감소로 파악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오케이? 너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게 그려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얘가 몇 사분면을? 2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해버려. 자, 이렇게 그려지면 2사분면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죠? 그죠? 네. 자, 근데 K가 조금 더 위쪽에 그려지면 그때 2사분면을 지날 수도 있어 없어? 있겠죠? 자, 4분면에 관한 논리를 물어보면 무조건 뭘 따져야 돼? 첫 번째, 당연히 그래프의 개형을 잡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다음 뭘 따져야 돼요? 절편을 따지셔야 돼요. 절편. 그죠? 절편. 왜냐면 봐봐. 얘랑 얘 차이가 뭐야? 얘는 y절편이 음수고요. 얘는 y절편이 무슨 수야? 네, 저런 차이가 있잖아. 그지? 이해됐지? 얘 y절편 x에다 0 대입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에 세제곱 플러스 k잖아. 얘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2, 4분면을 안 지나가려면 음수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가 0보다 작아야 되겠고. 괜찮니? 자, 0 이어도 됩니까? 네, 0 이어도 되죠. 이렇게 써지겠네. k가 몇보다? 8보다 더 작거나 같겠구나. 이렇게 범위가 하나 나온다.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k가 당연히 무슨 수일 수 있어요? 음수일 수 있어요. 맞죠? 음수가 되면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맞지? 자, 정근선을 살짝 닿은 것 같은 건 약간의 착각입니다. 그죠? 착한 사람 눈은 안 닿게 보일 거야. 그지? 자, 이러면 어차피 2, 4분면 지나 안 지나? 절대로 안 지나죠. 네, 괜찮네요. 그러니까
K가 8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전부 다 이사분면을 지나지 않겠네요. 자연수 K의 최대값은 뭐가 되는구나? 8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었습니까? 괜찮습니까? 사분면을 따질 때 항상 뭘 따진다? 첫 번째, 당연히 그래프의 개형부터 따지셔야 돼요. 그죠? 두 번째, 개형을 따졌으면 그 다음에 뭘 따지는 거야? 지금처럼 절편을 따지시는 거예요. 절편. 오케이? 선생님 x절편을 따져도 되나요? 네. 얘랑 x절편도 서로 부호가 어때? 다르죠? 그죠? x절편을 따지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x절편이 찾기 쉽습니까? y절편이 찾기 쉽습니까? y절편이 훨씬 찾기 쉽겠지? x에 뭐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0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y절편을 찾아주시는 편이 조금 더 계산이 편하겠다. 가끔 인생 내다 보면 y절편만으로 안 끝날 때도 있거든? 그럼 그때 x절편까지 따져야 돼. 조금 짜증나는 문제긴 한데 자, 여기까지 하고 쉴 수는 없고 잠깐 재밌는 얘기라도 할까? 재밌는 얘기? 나 노잼인간이라 재밌는 얘기가 없는데 빌런 썰? 나의 대학 시절 썰을 풀어줘야 되나? 네. 내가 대학교를 2번 다녔어요. 네? 2번 다녔다기보다 한 번 입학을 했다가 한 번 자퇴를 하고 옮겼어요. 우와. 처음에 내가 어디 갔을 것 같아? 한번 찍어봐. 한번 아는 대학교 이모가 성대 니치예요 아니에요? 성대 미치죠. 미쳤다고 성대보다 잘 갔는데 나중에 옮겼을까? 성대 어디 갔을까 처음에? 한번 찍어봐. 네? 어? 거기보단 좋은 데였어. 거기도 좋은 데였어요? 경희대? 경희대보다는 조금 좋아요. 동국대. 중앙대. 아. 중앙대 다녔어. 중앙대. 처음에 중앙대학교. 근데 과가 재밌어. 뭐예요? 중앙대학교. C. 아나? 이 단어? 중앙 간호학과 나왔어. 원래. 아. 다니다가 못 해먹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능을 다시 봐서 옮겼어요. 1학년이 끝나고. 근데 이제 내가 이때 그래서 간호학과는 그냥 진짜 성적 맞춰 간 거였거든. 수능을 내가 대차게 못 봤어. 첫 수능 썰도 되게 웃긴데 그건 나중에 풀어주고 수능을 대차게 말아먹고 갈 수 있는 나 공부 잘했어. 선생님 저게 어떻게 대학을 못 간 겁니까? 나 공부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뭘 상상하든 그거보다 잘했어요. 그 지금 다니는 학교도 성적을 많이 말아먹어서 온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길 처음에 합격을 해서 여길 갔어.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포지션이 뭐였냐면 와 내가 저 새끼처럼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저 새끼를 맡고 있었어요. 병신 그 자체였는데 그러니까 그냥 좀 일단 학과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처음에 갈 때 그냥 성적 맞춰 간 거라서 난 공대 가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학벌주의에 찌들어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대학이 중앙대였는데 중앙대에서 상위권 공대는 못 갔어. 못 가니까 어딜 쓰지? 취업 잘 되는데 보니까 간호학과 취업도 잘 되는 거야. 그지? 여긴 여전히 취업 개깡패야. 취업 엄청 잘 돼. 돈도 많이 줘. 그래서 여기 썼어. 붙었어. 갔어. 갔는데 그냥 공부가 나랑 너무 안 맞는 거야. 진짜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1학년 때 맨날 술 먹고 놀러 다녔거든. 맨날 놀러 다녔는데 그래서 일단 출석을 잘 안 했어요. 출석을 잘 안 해가지고 학교를 잘 안 갔어. 뻑하면 이제 학교에 가방 던져놓고 당구 치러 가고 친구들이랑 전부요? 낮술하러 가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그래서 어느 날은 교수님이 갑자기 한국사 시간이었는데 대학교에 한국사가 있어요. 교양 한국사라고. 한국사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딱 출석부를 펴시더니 내가 그날 오랜만에 학교를 갔어. 출석부 펴고 김승하 학생 왔나요? 그래서 네,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교수님 그럼 다 왔겠네요. 출석부 딱 덮었어. 그러고 나서 나보고 너 한 번만 더 빠지면 내가 성적을 주고 싶어도 못 주니까 제발 이제 학교 좀 나와달라.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병신 같은 일이 많아. 그 교수님한테도 내가 출석을 하고 가방을 던져놓고 이제 친구들이랑 당구를 치러 나가려고 이렇게 쫄래쫄래 나가고 있었어. 나갔다가 잠깐 뭘 두고 와서 살짝 다시 들어갔거든. 네, 그때 딱 눈이 마주친 거야 교수님이랑. 뒤에서 이렇게 딱 저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앞에서 강의하고 계시니까 보이잖아. 눈이 딱 마주쳤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다시 앉아야 되잖아.
그때 당시에 나는 그런 눈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때 뒤로 문 뒤로 이제 문 안쪽에서 저 친구 이름 뭐야? 이름 뭐야? 이름 뭐야? 막 이런 소리가 들렸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여러분 이름 알면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지. 되게 좋은 거지. 그지? 근데 대학교를 가잖아? 교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외웠어요. 대부분 개망한 거예요. 교수님은 공부 잘하는 친구의 이름을 외우지 않아요. 대부분 누굴 외워? 개차반 같은 놈들의 이름을 외워요. 그 개차반. 아무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학년 끝나고 휴학해놓고 수능 다시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로 옮겼는데 성대 다닐 때 이렇게까지 막 안 살았어. 성대 다닐 때 나름 열심히 살았어. 공부가 그래도 나름 맞아가지고. 여러분 대학 가면은 지금 좀 힘들잖아. 지금 여기 학원에 처박혀서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힘드니, 그지? 대학교 가면 여러분 이제 밝은 미래가 막 기다리고 있어. 밝은 미래. 대학교 가면 해보고 싶은 거 있니? 해보고 싶은 거 있니? 없어?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없어? 현재 알바 해보고 싶어. 왜 이렇게 꿈도 희망도 없니, 얘들아?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어? 술 마시는 거? 제가 해보고 싶은 거 있어? 대학교 가면 술 마시는 거? 미래의 주당들이 남겼구나. 술 말고. 요한이는 해보고 싶은 거 있니? 대학교 가면. 어? 돈 버는 거? 재미가 없어. 뭐 연애나 아니면 뭔가 엄청난 일탈이나 이런 거 해보고 싶지 않아? 아니 일탈? 아니 뭐 일탈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뭐 확실히 너네가 위탁년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긴 하나 보다. 위탁년은 그 대학교 가면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 하고 물어봤을 때 그 뭐지?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슐티를 해보고 싶다.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술을 마셔보고 싶다. 막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걔네보다 너네가 낫다. 아무튼 여러분 대학교 가면은 진짜 여러분들한테 상상도 못할 만큼의 자유가 주어져요. 진짜 상상도 못할. 진짜 처음에 1학년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자유로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유로워. 일단 이제 너네 고등학교 가면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됐으니까 이제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텐데 대학교가 원래 학점을 선택해서 듣잖아, 그지? 그러면 대학교 가면 여러분은 아마 학점을 한 학기에 정말 많이 들으면 20학점 아니면 18학점 정도 들을 겁니다. 18학 대개 한 17학점에서 20학점 사이를 듣거든. 그러면 20학점이 무슨 뜻이냐면 일주일에 1학점이 일주일에 수업 1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20학점이면 일주일에 수업 몇 시간이야? 20시간이야. 그게 되게 빡세게 사는 애들이야.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살려면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몇 시간 있어요? 학교에 대부분 너네 6교시 아니야? 네. 6교시씩 주 5일이잖아. 너네 수업시간 30시간이야. 이미. 그러네? 그거에 3분의 2토막 나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 학원 같은 거 다녀 안 다녀? 안 다녀. 안 다니잖아. 온전히 다 너희 시간이야. 진짜 시간이 남아 돌아요. 그리고 말했잖아. 20학점도 되게 빡세게 사는 애들이야. 빡세게 사는 애들. 대부분은 17학점. 일주일에 수업 몇 시간? 17시간. 그리고 대학교는 시간표를 니들이 정해서 듣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 내가 비워놓을 수 있어. 17시간을 균등하게 3시간을 듣는 게 아니라 하루에 5시간, 6시간, 4시간 이렇게 몰아놨어. 그럼 하루 2시간 듣고 하루는 쉬는 거야. 그냥. 그럼 그냥 쉴 수 있어. 그걸 공강이라고 그러죠. 하루씩 공강을 되게 만들어요. 이제 공강날 뭐해? 자요? 이제 남자애들은 대부분 이제 협곡이나 내 친구들은 이제 협곡 많이 갔고 여러분들은 뭐 이제 뭐 발로란트 같은 거 많이 하겠죠, 그죠? 발로란트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쌤 친구 중에서 진짜 제일 극단적인 게 대학생 때 하루에 롤을 16시간씩 하던 애가 있었어. 물론 그 친구는 좋은 대학 갔습니다, 애초에. 18시간 자는 시간 빼고 다 하루 종일 롤만 했어. 밥도 안 먹고요? 어? 밥도 안 먹고요? 밥 먹으면서 롤했어. 그래서 그렇게 갈아 넣으니까 그 원래 만년 플래티넘 이러던 애가 티어가 플래티넘 이런 애가 다 마스터를 찍더라고. 인생을 갈아 넣어서 막 찍었어요.
그렇게 원 없이 누를 수 있어. 여러분. 이거는 이제 게임에 국한된 얘기고 여자애들 뭐 연애하고 싶으면 연애 실컷 하고 남자친구 만나고 다닐 수도 있고 놀이공원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많잖아, 그지? 다 할 수 있어. 대학만 가, 그지? 근데 무슨 대학을 가야 돼? 좋은 대학을 가셔야 돼, 그죠? 여러분 저기 이렇게 기차 타고 가는 대학교는 그 주변에 뭐가 없잖아, 그지? 서울 안쪽에 있는 학교를 가야지 뭘 할 수 있지 않겠니? 놀이공원 가고, 그지? 자, 잠이 좀 깨셨습니까? 깨셨습니까? 잠깐 많이 했으니까 이제 수업을 조금만 해봅시다. 아시겠죠? 했지? 자, 93페이지로 가봅시다. 93페이지. 자, 이제 절대값 들어간 친구들 그래프 어떻게 그릴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절대값 들어간 친구들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설명해드렸죠? 그죠? 다시 나왔죠? 이런 것 때문에 해드린 거야. 자, 3-1번. 자, fx는 3분의 1의 x제곱에 대하여 다음 그래프를 그려봐. 자, 1번 y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3 절대값. 자,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네요. 자, 일단 뭐부터 그리시면 돼요? 절대값 안쪽부터 그리시면 되겠네요. 맞죠? 자, 어떻게 그려? 이거 fx를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라는 인식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아니면 그냥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대충 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고요. 자, 아무튼 얘의 점근선은 얼마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3이겠죠? 그죠? 자, 증가 감소? 감소하게 이렇게 그려지겠다. 최고차항이 양수면 아까처럼 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복잡하게 따질 이유가 없어. 그냥 이것만 보면 돼. 오케이? 자,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근데 여기다 뭘 씌웠죠? 절대값 전체적으로 씌워놓으면 뭐 해야 돼?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리면 되죠. 그죠? 어떻게 그려지겠니?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네요. 자, 근데 항상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져줘야 돼. 자, 얘 뭐가 있어? 항상 점근선이 있지. 그럼 얘를 접어 올리면 뭐도 같이 딸려 올라가야 돼. 점근선도 같이 딸려 올라가 주셔야 돼요. 자, 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3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지우면 되겠지. 나편이 2번 y는 f 절대값 x. 자, 이 친구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자,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범위 나눠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그리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지? 기억하겠지? 그냥 그릴게요. 자, 원래 fx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니 감소하게, 그지? 자, 여기서 어디만 남기라 그랬어 내가? y축의 어느 쪽? 오른쪽만 남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긴 지웁니다. 그 다음 뭐 하라 그랬죠? 네, 대칭시키라 그랬죠. 끝. 이렇게 그려집니다. 괜찮나요? 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3-4번을 한번 풀어보자. 3-4번.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곡선 y는 절대값 10의 x제곱 마이너스 5와 y는 2의 x 플러스 k라는 친구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x1, x2라고 해보자. 자, x1은 0보다 작거나 같고 x2는 0과 2 사이에 있게끔 만들어봐 라고 하네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로그 할 때 설명을 했었는데 자, 얘랑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선생님 저 그냥 깡으로 연립할 수 없습니까? 저 방정식을 풀 수는 없을까요? 자, 풀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자, 얘네들은 풀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풀 수 있다는 무슨 뜻이야?
대충 이쯤 근이 있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근이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의 근이 뭐야? 하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요? 뿔마 루트 2라고 대답하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1.4 집어넣으면 제곱하면 얼마고? 1.96이고 1.5 제곱하면 2.25니까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 아니겠니? 1.4 뭐식이 아니겠니? 이렇게 말했어. 자, 이건 방정식을 풀었다고 말할 수 있겠니? 없죠. 정확한 값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근사값을 알아낼 수 있더라. 정확한 값을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저번에 뭐라 그랬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삼각함수 이런 친구들은요 초월함수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 초월함수. 그냥 이건 그냥 가볍게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숫자의 구분이 실수를 구분하는 기준이 우리가 유리수, 무리수 이런 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대수적인 수랑 초월적인 수 이렇게 나뉘어요. 영어로는 얘는 algebraic number, 얘는 transcendence number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대수적인 수는 어떤 다항 방정식의 근이 될 수 있는 숫자들을 대수적인 수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아까 했던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의 근이 뭐야? 루트 2지. 그지? 그러니까 루트 2는 대수적인 수인 거예요. 오케이? 초월적인 수 배운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배운 게 하나 있어요. 파이가 초월적인 수예요. 쟤는 세상 그 어떠한 다항 방정식을 갖다 놔도 근이 될 수 없다는 걸 수학자들이 증명을 해놨어요. 이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증명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오케이? 사실 나도 이해 못했어. 나도 듣고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 초월 함수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들이냐면 저기다가 대수적인 수를 쑤셔 넣었더니 갑자기 초월적인 숫자가 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런 걸 초월 함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무슨 말이 납득이 됐니?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 여기다가 내가 어떤 대수적인 수를 집어넣었어. 여기다가도 어떤 대수적인 수를 집어넣었어. 결과가 같아지는지 안 같아지는지 체크할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결과값이 뭘로 나오는지 초월함수로 나오는지 일반적인 대수적인 수로 나오는지조차 여러분들은 정확히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수의 성질 자체가 우리가 다루던 애랑 완전히 달라. 함수의 성질. 우리가 다루던 다항함수들은 당연히 대수적인 수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겠니? 대수적인 수가 튀어나와. 초월적인 수 집어넣으면 초월적인 수가 튀어나와. 근데 얘는 갑자기 바뀌어서 튀어나와. 선생님 2분의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괜찮지 않나요? 네, 대수적인 수가 되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루트 2 같은 걸 집어넣었어. 자, 너네 10의 루트 2가 뭔지 알 수 있겠니? 루트 2제곱이? 모르죠? 나도 몰라요. 나도 뭔지 모른다고.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적인 수에 대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런 걸 풀어 못 풀어? 당연히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건 대학교 과정까지 넘어가도 되게 풀기 힘들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은 저런 게 마주쳤을 때 뭐 할 생각을 하면 안 돼? 직접 풀어낼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 단 어떤 경우 제외하고냐면 저기다가 아주 간단한 형태의 정수를 대입하는 경우만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를 들면 너네한테 내가 이 x는 x 뭐 해볼까? 플러스 2 막 이런 걸 물어봤어. 자,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x 플러스 3을 썼어. 자, 이거 풀어 못 풀어? 못 풀어요. 왜? 여기다가 대수적인 수를 집어넣으면 이쪽은 뭐가 나와? 대수적인 수가 무조건 튀어나와. 근데 이쪽은 무슨 수가 튀어나올 거라는 게 대수적인 수가 튀어나올 거라는 걸 장담을 할 수가 없어. 초월수가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럼 한쪽은 대수적인 수, 한쪽은 초월수야.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방정식을 풀라 그랬어. 그럼 이 정도는 뭐가 보여? x에다 뭘 쑤셔 넣으니까 2를 쑤셔 넣으니까 양변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 같아진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건 딱 이 정도까지.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뭐야? 일단 빨리 정수, 그냥 눈에 띄는 정수 몇 개 정도는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풀렸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푸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얘 정수 집어넣었어요. 같아질 리가 있어요 없어요? 딱히 없죠? 안 보이죠 그런 거. K 때문에도 있고 이게 어떻게 같아져 상식적으로. 그지? 그러면 우리는 저걸 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직접 절대로 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뭘로 접근해야 하는 게 나을까? 그래프로 접근하는 게 압도적으로 편합니다. 오케이? 직접 푸는 게 힘들면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게 나아. 자,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얘 방금 해봤으니까 자, 안쪽부터 그려보면 정근선 얼마야? 마이너스 5예요. 자, 증가 감소? 증가. 자, 전체의 절대값이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꺾어 올리면 되겠죠. 꺾어 올리고 정근선도 어떻게 되겠구나? 꺾여져서 5로 변하겠구나. 자, 밑은 지웁시다. 괜찮나요? 자, 이제 이 친구를 그려볼 건데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서 정근선 그냥 0이지? x축이죠. 그죠? 증가 감소? 증가하게 그려지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야. 맞지? 그럼 됐니? 근데 얘가 조금 더 가파르게 증가하겠죠. 밑이 뭐가 크니까? 얘가 좀 더 크니까. 이해됐니? 그럼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네요. 맞습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아, 여기가 x1이겠구나. 여기가 뭐겠구나? x2겠구나. 납득이 되셨습니까? 예. 괜찮나요? 자, 그 다음. 네, 그럼 이제 x1이 0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저걸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저거 이미 해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중학교 때 해보셨어요. 뭐 할 때 해봤을 거냐면 100% 근사값 찾기 할 때. 그럼 루트 2의 근사값이 얼마라고 배웠어? 1.4. 그 다음 얼마지? 그 다음까지 기억이 안 나. 1.4 뭐 2였나? 뭐 그런 식으로 가잖아. 쭉쭉쭉. 그지? 얼마니? 알고 있니? 몰라? 구하려면 구할 수도 있죠. 어찌됐건. 그냥 뭐 1.3 제곱해보고 1.4 제곱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 되니까. 그지? 1.43, 뭐 44 이런 식으로 제곱해와서 크고 작은 거 비교해보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거 할 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원리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을 생각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1.4 집어넣고 1.5 집어넣어서 1.4 집어넣으면 얘가 무슨 수가 돼? 그치, 소수가 되겠네. 전체적으로 음수가 되죠. 1.5를 대입하면 제가 무슨 수가 돼? 양수가 됐지. 그럼 저 사이에 뭐가 되는 지점이 있었겠구나? 0 되는 루트 2가 한 번은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1.4랑 1.4니까 1.4 몇 아니겠니? 이런 논리로 찾아가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근사값이 결국 뭐 해보는 거야? 대입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가 더 큰지 작은지 대소 비교를 하는 거였잖아. 맞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려지면 x1이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크죠? 그럼 어떻게 그려져? 약간 위쪽에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않겠니? 맞지?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x1이 찍힐 텐데 0을 대입했을 때 이쪽에 0 대입했을 때랑 이쪽에 0 대입했을 때랑 어떤 쪽이? 핑크색이 아니면 흰색이? 핑크색이 더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크게 나와야면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교점이 생기지 않겠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십니까? 얘랑 원리가 어때? 한지 똑같아. 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값을 찾고 싶어. 그럼 뭐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0.5 정도,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대입해보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더 컸어. 그럼 여기 있겠네. 그럼 그 다음에 뭐 대입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해보는 거야. 근데 그랬더니 이렇게 대소가 바뀌었어. 그럼 뭘 알 수 있어? 아! 저 x5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겠구나.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대입을 반복하다 보면 값을 점점 범위를 좁혀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저짓거리라는 거 사실. 근사값을 찾는. 물론 저걸 인간한테 시킬까요? 누가 할까요? 기계. 예, 컴퓨터가 시켜주는 거죠. 오케이? 네, 여러분한테 뭐 정도만 물어본 거야?
0. 0일 때 어때? 0일 때 어때? 이 정도만 물어보고. 이 정도는 대입해서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어 없겠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다 0을 대입합니다.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 절대값이었으니까 그냥 4. 그래서 이쪽은 4가 될 거야. 자,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뭐가 돼요? 2의 k제곱. 2 그러면 뭐보다? 4보다 크면 되겠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x1은 0보다 작은 쪽에 있을 수밖에 없겠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됐을까? 예. 그러니까 풀 수 없는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의 정확한 값을 요구하는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인 여러분은 풀 수가 없어요. 풀고 싶어도. 오케이? 근데 뭐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 이렇게 범위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그럼 뭐 해서 판단 내리면 돼? 대입해서 대소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시면 돼요. 저 정도 위치는 대입하다 보면 얼추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납득됐니? 괜찮니? 근데 같아도 됩니까? 혹시? 예. 같아도 되죠? 여기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줘도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K가 뭐보다 크거나 같겠어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건 여러분 내가 그 지수 부등식 이런 거 안 배워도 풀 수 있죠? 저 정도는. 그죠? 되셨죠? 자, 그럼 이제 x2를 찾아야 되는데 x2가 0과 2 사이에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2가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어? 2가 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여기가 x2일 텐데. 자, 2가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어요? x2보다 어느 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그지? 이런데 2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2를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면 어느 쪽이 더 크겠어요? 여기다 대입한 거, 여기다 대입한 거? 흰색이랑 분홍색 중에서 흰색 쪽이 더 커야 되죠? 아, 얘가 더 커야 되겠네. 이해됐니? 자, 여기다 2 대입해. 얼마 돼? 95. 그치, 95. 자, 여기다 2 대입해. 얼마야? 2에 2 플러스 k. 자, 뭐가 더 커야 된다고? 흰색인 95쪽이 더 커야 된다고. 같아도 됩니까? 여긴 등 없으니까 같으면 안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아, 저걸 만족하면 되겠네. 이걸 만족하는 무슨 수 찾으라고 했지? 자연수 찾으라고 했지? 자, 이걸 만족하려면 k가 2여도 되죠? 3 됩니까? 4 됩니까? 5 됩니까? 그쵸? 5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니까 이쪽이 128. 2의 7제곱 128이잖아. 그지? 안 되죠? 뭐가 되는 거야? 2, 3, 4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었습니까? 다음은 9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종종 물어볼 겁니다. 얘가 무슨 함수이다 보니까, 초월 함수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한 이제 이런 친구를 내가 그냥 앞으로 용어로 그냥 초월 방정식이라고 부를게. 초월 방정식의 그는 정확히 찾아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바보라서 못 찾는 게 아니라 원래 없어요. 아시겠죠? 수학자들은 대부분 근사값만 찾아요. 이걸 컴퓨터한테 맡겨서 컴퓨터는 막 소수 막 200짜리까지 그냥 뚜루룩 해서 계산을 해줘 안 해줘? 해주겠지. 그럼 대충 소수점 아래 막 200짜리까지 근사값을 근을 대충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소수점 아래 200짜리 찾았으면은 거의 정확히 찾은 거 아니야? 그죠? 대부분 그렇게 찾아요. 수학자들도 저거 못 찾아. 구체적으로 얼마나. 굉장히 한정된 형태밖에 못 풀어요. 수학자들은. 오케이? 나도 배운 거 몇 개 없어. 아니, 나는 몇 개는 풀 줄 알아요. 근데 진짜 별 게 없어요. 아니, 여러분은 못 푸는 게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정도만 물어봐. 지금 하는 것처럼. 범위 정도만 찾으라고 물어봐요. 뭐 하면 된다고? 그래프 그려놓고 뭐가 더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만 판단을 내려보면 된다. 오케이?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죠? 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95페이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곡선 아래의 넓이입니다. 자, 이거 말로만 아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하자. 하랄랄라. 95페이지.
두 곡선 y는 5분의 3에 x 마이너스 4제곱 y는 5분의 3에 x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두 개가 있대. 얘랑 두 직선 y는 2분의 3, y는 6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 그냥 뭐 대충 그릴게.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네요. 맞죠? 자, 여러분 저렇게 곡선이 들어가 있는 친구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밖에 없을까? 방법은 원래 적분밖에 없어요. 적분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 적분 배운 사람? 없어야 돼. 원래 이 범위를 배울 때는 없어. 그지? 그리고 적분을 배웠다 치더라도 지수함수 적분할 줄 아니? 모르잖아. 그지? 정상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곡선 아래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 출제 오류야? 아니겠지. 그지? 자, 얘네는 무조건 이유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유는 설명은 해드릴 건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떼서 붙이면 우리가 아는 다각형으로 변합니다. 오케이? 감으로 한번 찾아보자. 얘들아 뭘 떼서 붙이면 다각형으로 바뀌겠니? 이 부분을 떼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무슨 도형으로 변할 것 같아? 사다리꼴로 평행사변형으로 평행사변형으로 변하겠죠. 그죠? 그럼 뭐만 구하시면 되는 거야? 평행사변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지 않겠니? 그지? 이렇게 푸시면 돼요.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선생님 왜 저렇게 떼다 붙이면 무조건 다각형이 되는 겁니까? 자, 그냥 요거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자, 근데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문제 풀 땐 별로 필요하지 않아. 자, 이유는 이거야. 자, 얘네 둘 사이에 무슨 관계성이 성립할까? 평행이동 관계입니다.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하면 된다는 거 알겠니? 보이니? 그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평행이동 관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어떨 수밖에 없는 거야? 틀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평행이동만 시켰잖아. 달라질 리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떼서 붙이면 반드시 다각형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만 여러분들 시험엔 나오겠죠. 그죠? 선생님 떼서 붙였더니 다각형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교육청에 고소하세요. 아시겠죠? 출제한 선생님을 교육청에 고소하면 돼. 민원 넣으면 그 선생님 잘려. 자, 잘리진 않고 이제 인생이 피곤해지십니다. 선생님 인생이 피곤해지시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그럼 밑에 문제들 다 비슷하니까 그냥 이거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평행이동 얘기가 나오는데 잠깐만 하나만 더 끝낼게. 평행이동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한테 2의 x제곱과 3 곱하기 2의 x제곱 이런 두 함수가 주어졌어. 자, 얘네들은 무슨 관계에 있을까? 선생님 그냥 세배한 거 아닙니까? 도 괜찮으나 이 친구도 평행이동입니다. 예? 저게 어떻게 평행이동이죠? 이렇게 고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로그를 배운 우리는 3이 밑이 달라서 거슬려. 그럼 얘를 밑을 바꿀 수 있어 없어? 내 맘대로? 있어요. 어떻게 바꾸시면 돼요? 2에 로그 2에 3으로 바꾸시면 돼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밑이 똑같아졌으니까 이제 지수끼리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더 할 수 있지.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야죠. 자, 2에 뭐가 되겠어요? x 플러스 로그 2에 3으로 변하겠네요. 맞습니까? 얘랑 얘랑 무슨 관계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에 3만큼 평행이동. 무슨 말인지 납득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수함수는요. 앞에 상수가 곱해지든 뭐가 돼 있든 간에 밑만 똑같으면 싹 다 평행이동시켜서 일치시킬 수 있어요. 밑만 똑같으면. 근데 밑이 달라지면 절대로 안 되겠지. 그런 게.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습니까? 괜찮나요? 이런 관계도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수업 좀 해봅시다.